태영이가 혼을 다해서 썼다길래 좀 더 사람들이 오길 바라면서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들 혼을 쉬었고요. 졸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를 썼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액트룸에서 맞는 마지막 안식일 밤이다. 마지막이니만큼 액트룸 식구들과 불타게 보내고 싶지만 철이와 성주이는 시험 끝나고 집에 갔다. 그래서 액트 다이어리를 어서 쓰라는 계신 듯하다. 액트 다이어리라. 이때전 나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니었던지라 액트 다이어리를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 번 해본 적은 있는데 하진 않았다. 누군가 군에 있던 나를 대신해서 액트 다이어리를 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여기 얼마나 그거를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군복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액트 다이어리를 했다. 이럴 수가. 아무튼간에 난 한 번도 액트 다이어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경력자가 돼버린 나의 다이어리를 시작해보겠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점을 못 찾겠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전역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흔히 말하는 물 덜 빠진 인간이다. 이 말인즉슨 나는 이 다이어리에 쓸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더 나아가면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럴 수가. 여기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서액트는 남초를 뛰어넘어 군대로 바뀔 것이다. 군대 이야기는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자. 군대 이야기를 잘라버리고 이때 전과 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자. 이때 전 무려 2009년 말의 이야기다. 그니까 우리 액트룸 식구인 철이와 태영이가 한창 수능을 공부할 때다. 이럴 수가. 액트 다이어리가 2009년으로 가다니 무슨 간증 시간도 아니고. 아무튼 그때 나를 가장 쉽고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면 액트를 그만둘 생각이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때 당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거짓말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이상하게도 그때 액트는 나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그때 나는 액트에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신뢰하지 않았다. 액트의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액트를 향한 나의 실망 가능은 좋아지기는커녕 극에 달했고 결국 2010년 초에 그 분노를 목사님과 간사님들과 회장단이 모두 있는 앞에서 토해버렸다. 아, 속 시원하다. 이렇게 나는 액트와 작별하는 마음으로 군에 입대했다. 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글 써보니 군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1년 4월이었다.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4월은 나에게도 정말 잔인하였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던 시기에 군 도서실에서 톨스토이 단편선을 보았고 나도 모르게 그 책을 꺼내 읽게 되었다. 그 단편집의 첫 번째 소설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다. 그 책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만이 있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이며 사람은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이 짧은 소설을 읽고 나는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한평생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길래 진리를 찾아 노력했지만 엉뚱한 진리만을 찾고 있었다. 나는 항상 불안해했고 그 불안한 마음은 보헤미안적인 마음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보헤미안의 10계명을 보면은 그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라다. 분명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진리는 날 자유롭게 한다. 그렇다. 23살 먹고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 액트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깨달았다. 액트가 나에게 사랑이나 미움을 주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액트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가 관건이었다. 그제서야 내가 액트에 있어야 할 이유가 또 액트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소설이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에게 읽히는 책이 된다. 낭떠러지에 있던 나를 구해준 셈이다. 그런 생각 이후에 전역을 하게 되었고 난 이때전 다짐과는 반대로 액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액트룸에 있는 2달 동안 여러 캠몰을 돌아다니면서 지난날과 다르게 액트로 접근을 하니 그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더욱 느끼게 됐다. 한동안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했다.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된 느낌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을 남에게 더 많이 베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는 공대생이고 책도 잘 안 읽는데 말하기를 듣기보다 즐거워하며 여자는커녕 남자들만 끌어들이는 남초의 주범이며 우리 귀여운 후배님들에게는 맛있는 거 하나 사줄 돈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 아직 열등감은 남아있나 보다. 그래서 인도를 가는 것이다.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기도했다. 주님, 저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저를 맡기겠으니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인도를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가야지. 나는 앞으로의 타지에서의 가르침이 내 안에 더 큰 나를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내 안에 더 큰 나를 가지고 돌아오면은 그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사실 초조하다, 두렵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인생을 될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누구는 내 청춘의 날의 계획을 들으면은 나에게 인도도 갔다 오고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하면은 도대체 언제 취직하겠냐고 묻는다. 그럼 난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면은 그러다 한 50살 정도 먹으면 시골 내려가서 막국수집 차릴 거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을 들으면 웃지만 예전과는 다른 그 자유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니 이야기가 산으로 갔다. 2줄로 요약하자면은 내년부터 잘할게요. 저 없을 때 여자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